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가 50일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달 남짓 이렇게 줄여서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설 연휴 그 기간을 빼면 실제적으로 뭐 신문방송에 이제 이 후보들의 얼굴을 드러내놓고 유권자에게 다가갈 시간은 한 40일 뭐 이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대통령 선거 50일 남겨놓은 지금 시점에서 최대 변수는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보십니까? 김건희 스캔들? 그게 최대 변수일 것 같습니까? 이재명의 형수 쌍욕? 이게 최대 변수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뭘까요? 코로나 이게 웬만큼 고삐가 잡히면은 어느 여든 야든 그게 결정적인 변수로 작동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누가 더 화끈하게 미친 아파트 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공약을 내놓는 쪽이 유리할 거라고 여러분은 보시는지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이제 부분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오늘 신문 제목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목 보이십니까? 세계일보인데요. D-50 승부 가를 최대 변수는 이재명에게는 문재인과의 차별화, 윤석열에게는 안철수와 단일화. 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두 단어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은 차별화, 윤석열은 단일화. 단일화냐 차별화냐. 이것이 승패를 가른다. 물론 더 자세한 것은 따로 더 길게 말씀을 드려야 옳겠지만 그냥 딱 한 문장으로 얘기했을 때는 차별화냐 단일화냐. 그리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는 진실들이요, 저는 결과도 좌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선거 슬로건, 선거의 메시지라는 건 복잡한 형태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가장 임팩트 있고 파괴력이 있는 단 한마디로 돌아다닙니다. 이제 그것을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차 범위 이내에서의 안개 속이다. 안개 속이다. 선거 50일 남았지만 오늘 아침에도 안개는 자욱하게 끼어 있다. 헤드라이트를 아무리 센 걸 틀더라도 앞이 안 보인다. 20m 전방이 안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쪽이 진실에 가까울 겁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요,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장담하는 사람은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네, 이건지 저건지 좀 자신 없어 하고 자신의 분석 결과를 내놓을 때 머뭇거리는 사람, 그 사람의 말 속에 진실이 담길 때가 많습니다. 이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이재명은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이제 그럴 텐데요. 그 이유는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비율이 60%, 55에서 60, 그 사이에서 꼼짝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겁니다.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정권 교체 이뤄놓고 보자. 아유, 문재인하고 비슷한 사람하고는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어. 이거죠.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은 말을 바꾸면 어찌됐든 내가 이재명은 안 지켰어, 이런 말입니다. 이재명은 안 돼. 이게 정권 교체는 무조건 해야 되겠어. 이것하고 비슷한 속마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권 미교체가 60%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재명에게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래서 뭐 송영길 대표가 그런 얘기도 했죠. 뭐 이재명이 돼도 정권 교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정권 교체의 그 60%의 콘크리트 버팀목, 이게 꼼짝도 않고 있기 때문에 송영길은 이재명과 어깨동무를 하면서 야, 정권 교체에 올라타야 이길 수 있어, 이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송영길이 말하기를 이재명이가 문재인 정권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고 탄압받은 줄 아세요? 국회의원을 했습니까? 장관을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마치 박근혜 대통령 못지않게 탄압받은 게 이재명이다. 말도 안 되는
이 프레임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나 어느 부분에 있는 어떤 유권자들에게는 그것이 소구력이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단 5%포인트라도 움직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재명이 문재인에게 탄압받았다. 이 프레임을 들고 나와서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여서 뭐 추세를 완전히 거꾸로 완행열차 타고 가기 때문에 그러는 게 절대 아니고요. 다만 요만큼이라도 이 지지율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제 이돌 저돌 다 던지다가 마지막에는 탄압 돌멩이를 던져보는 겁니다. 어떤 것이 국민의 귀를 붙잡을 수 있을지는 자신들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단 해보는 겁니다. 흔히 가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6개월 동안 공들였다 만드는 곡은 이 팬들에게 거의 이제 인기를 얻지 못하는데 마지막으로 음반 내기 전날 밤에 휘릭 썼던 곡이 그냥 대박에 터지는 경우가 한두 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선거의 후보들의 공약도 움직임도 그런 측면이 일부분 있습니다. 뭐 비유가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자신들이 공들여서 뭐 이러내로라는 석학들, 대학 교수, 유명 짠 대학 교수들 모셔다가 뭐 공약들을 아무리 뭐 보름 동안 날밤 새고 만들어봤자 국민들 귀에는 뭐 저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끼리 세미나 하나. 아이고 그거 지난번 대선 때도 들어봤어. 뭐 판박일색을이야. 이렇게 흘러가 버릴 수가 있는 반면에 후보가 어디 갔다가 즉흥적으로 번쩍 떠오르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충격적으로 국민들께 먹혀 들어가서 크게 승기를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그래서 어떻게든 정권 교체에 올라타야 된다. 정권 교체라고 하는 그 여망이라고 하는 호랑이 등 뒤에 올라타지 못하면 이재명의 앞날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정권 교체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탈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문재인과의 차별화. 문재인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 부분적으로 옳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은 비문파의 대표적인 정치인이거든요. 친문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반문도 아니고 이제 비문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은 아니다. 그게 이재명입니다. 이제 반면에 윤석열, 제가 안개 속이라고 말씀드렸죠. 확고하게 이재명을 멀리 따돌려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 지난번 대통령 선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이재명은 당시에 정동영을 죄송합니다. 이명박은 정동영을 저 뒤가 안 보일 만큼 까마득하게 떨어뜨려 놓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선거 50일 남겨놓고 그 당시 이명박이 53% 지지율, 그 다음에 정동영이 17%포인트, 17% 지지율. 그러니까 뭐 정말 돌아보면 뒤가 안 보일 정도로 멀찍이 떨어뜨려 놨었는데 막상 투표일에 가서 보니까 이제 그 야권이 일부 결집을 해서 정동영 후보가 20% 중반을 기록은 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도요, 사뭇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과 선거가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이재명, 윤석열, 윤석열, 이재명 거의 이제 들쭉날쭉한 상태에서 혼조세라면 이건 누구도 장담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에게는 아주 빅 카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단일화입니다. 단일화. 엊그제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의 70%가 단일화를 원하고 있더군요. 이건 압도적인 겁니다. 이건 단일화에 대한 기대, 단일화에 대한 열망, 이런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건 단일화를 하라는 국민적 명령, 국민의 명령,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합당할 겁니다. 단일화 하라는 겁니다. 물론 그 단일화를 하되
이제 감동적으로 해야겠죠. 또 벌성 사나운 꼴을 보인다든지 밀실에서 야합을 하다가 또 그게 밖으로 알려져서 티격태격 한다든지 아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단일화는 이제 쉽지 않은 그런 고개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쪽에서 삼강구도를 고착화시키려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 이번에야말로 만만치 않을 겁니다. 과거에는 단일화는 없습니다.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다가도 선거일이 다가오면은 선선하게 자기가 먹을 떡을 상대 후보에게 내어주곤 했던 안철수이지만 이번에도 그럴까요? 어쩌면 이번이 안철수에게는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일화 쉽지 않을 거고 단일화를 가령 이제 윤석열 쪽으로 한다면 만만치 않은 대가를 약속해야 될 겁니다. 정부의 그러니까 국무위원 이 정부를 구성할 때 절반 정도를 뚝 떼어서 안철수한테 준다든지 그 다음에 차기를 안철수에게 절대 유리한 구도로 만들기 위한 무슨 개헌 이런 것들을 철석같이 약속을 한다든지 국민들이 다 보시는 자리에서 공개리에 단일화 협정문을 다 써가지고 1번에서 7번까지 그래서 국민들한테 흔들면서 단일화를 해야만 그래야 단일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요. 그걸 다 떠나서 막상 단일화를 위한 뭐 세 군데 여론조사기관 설정을 해가지고 누구로 단일화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단순한 질문을 던지면 안철수가 윤석열 이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철수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일화는 절대 없다! 3월 9일까지 단일화의 디귿자도 꺼내지 마라! 지금 그러고 있는 모양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단일화. 이게 마지막 남아있는 변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도 윤석열도 바라고 있는 것은 자기네 진영의 결집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의 산토끼를 찾으러 다니는 것도 그동안 뭐 몇 달 동안 줄기차게 해온 것이 바로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한 산토끼 사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국면에 이제 막판에 선거를 코앞에 두었을 때는 집토끼 결집력 이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이제 설 직후부터는 양당 후보가 집토끼의 결집을 위해서 더 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삼은 강력한 공약들이 좀 극도로 흐르는 공약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설 직전에 하기로 윤석열 이재명이 약속한 TV 토론입니다. 그 TV 토론에서 시청률이 저는 50%가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재명과 윤석열 둘이 맞붙어서 TV 토론. 여러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재명이야 말은 매끄럽게 잘하죠. 물론 1시간 내에 앞에 부분에서 한 얘기와 뒤에 부분에서 한 얘기가 전혀 엉뚱하게 다를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말 자체를 그냥 넉넉히 듣고 있노라면 이재명이 청산유수처럼 들리고 윤석열이는 약간 더듬는다고 할까요? 그게 사실입니다. 뭐 톡 깨놓고 얘기해야죠. 뭐 TV 토론 그 자체로는 이재명이 우월할 거라고 다들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민심은 절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민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소 어눌해 보여도 상대편한테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고 난타를 당해도 국민들의 마음은 진실해 보이고 솔직해 보이는 그런 후보 쪽으로 훨씬 더 마음을 많이 주십니다. 네, 그래서 TV 토론 보고서 정치부 기자들이 누가 더 훨씬 더 공격을 잘했고 누구 대답은 좀 방향을 갈피를 잃고 우왕좌왕하고 이랬다고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민심은요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저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게 민심의 움직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그런 응답들을 과거 대통령 선거에서 보면은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했던 후보가 오히려 여론조사 결과의 지지율 상승세에서는 더 약진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재명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 갈 겁니다. 고정 지지층은 확보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확장성이 제로입니다. 어제 이재명 지지한 사람이 오늘 또 지지하고 있을 뿐이지 어제 오늘 넘어오면서 이재명 지지자가 새로 늘어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사람 죽이는 일이 없거든요. 후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네, 차라리 떨어지거나 그래야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래야 제 도약의 어떤 분석과 기회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건 약진도 아니고 뒷걸음질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꼼짝을 않고 있으면 내가 뭘 잘했다는 것인지 못했다는 것인지 사람 환장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그게 이재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제가 뭐 더불어민주당 걱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남아있는 극약 처방들이 몇 가지 있지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4선 의원들, 4선 이상, 혹은 조금 더 극단적으로 3선 이상, 이 사람들이 불출마 선언, 예컨대. 과거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런 것이 극약 처방으로 이제 분류가 됐었는데,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도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의 4선 의원들이 한 군데 모인 다음에 국민들한테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절을 한 다음에 저희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표를 몰아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이 움직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택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 유권자들께서는요. 그 사람들이 정치 9단이라면 유권자들은 정치 90단입니다. 결국은 지난번 4.15 총선 때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던 것은 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국민의힘이 공천을 개판쳤기 때문입니다. 거칠은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공천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지난번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왜 오세훈과 박영준이 이긴 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그것도 개판을 쳐서 그렇습니다. 이른바 생태탕. 페레가모 신발. 이게 민주당 후보를 죽이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오세훈이 엄청나게 잘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이번 대통령 선거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누가 잘해서 이기기보다는 누가 자멸할 그런 조짐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오늘의 저의 결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만하면 진다. 네. 내가 탁월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만하면 진다. 6글자. 오만하면 진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오늘 영상 중에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한테 뭐 먹거리도 좀 챙겨주고 하는 제 처가 뒷모습을 잠깐 지나쳤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